비타민 C가 코로나에 좋다? 이 얘기 처음 한 거 누군 것 같으세요? 의외로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C가 과연 코로나에 좋은지에 대해서 약간 뒷북이긴 하지만 좋은 연구 자료가 나와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연구는 다 막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의외로 실생활이랑 되게 밀접한 연구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요 비타민 C, 코로나 이런 것도 그런 주제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타민 C가 코로나에 좋다? 이 얘기 처음 한 거 누군 것 같으세요? 의외로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WHO입니다. 그래서 WHO가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0년 3월에 연구자들이 이런 걸 한번 연구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리서치 로드맵이라는 자료를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자료 화면으로 뜨는 파란색 보이시죠? 그거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 코로나의 임상적 영향에 면역 조절 물질들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면역 조절 물질의 예시로 우리가 제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C입니다. 그때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이제 면역 조절 물질로는 뭐 인터페론, 그리고 스테로이드, 에이스 이니비터, 그리고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고지혈증 약제인 스타틴 이런 것들이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WHO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구자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간 비타민 C 코로나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2022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메타 분석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뭐 조금 결과가 상이할 때가 있는데 합쳤을 때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통합 분석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메타 분석에 우리가 이용된 연구는 총 19개였어요. 그러니까 그간 비타민 C와 코로나 관련한 연구가 벌써 19개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C가 과연 좋았는지 결과를 보시면 연구에 따라서 우리가 무작위 대조군 연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디자인된 연구가 있는 반면 무작위 대조 연구가 아닌 그냥 후향적인 코호트를 기준으로 하는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무작위 대조 연구 이게 조금 더 좋은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구 결과에서 맨 아래쪽에 까만색 다이아몬드만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여기 까만 선의 왼쪽에 있죠? 까만 선의 왼쪽에 있다는 거는 비타민 C가 더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까만 선이랑 요 다이아몬드가 겹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임상적으로 확실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타 분석에서는 원내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비타민 C가 확실히 좋았다는 거였고, 그런데 조금 이제 그거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비무작위 임상 연구들, 그러니까 뭐 그냥 코호트 연구라든지 그런 연구들에서는 지금 보시면 네모가 살짝 왼쪽으로는 가 있는데 요 까만 줄에 걸쳐 있죠. 그 얘기는 약간 비타민 C가 줄여주는 것 같긴 한데 확 유의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 사망률 관련해서는 비타민 C가 메타 분석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비타민 C 투약을 했을 때 중환자실에 오래 있을 환자를 좀 빨리 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중환자실 입실률이라든지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를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 까만색 그 다이아몬드가 아예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안 쓴 분이 오히려 더 중환자실에 적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비타민 C 이건 좋은 결과는 아닌 거고요. 중환자실 입원 말고 총 입원 기간, 그러니까 뭐 일반 입원실 했을 때 총 입원 기간이 어떤지를 보면은 요것도 약간 까만 다이아몬드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비타민 C보다는 비타민 C를 안 쓴 게 약간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 까만 줄에 지금 걸쳐져 있으니까 유의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메타 분석을 한번 봤었는데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쓰면 원내 사망률을 주는데 비타민 C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자마라고 전에 소개드렸던 NEJM보다 살짝 못하지만 엄청나게 좋은 저널이 있는데 여기에 거의 비타민 C와 관련한 끝판왕 연구가 실렸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비타민 C를 이제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정맥 주사로 본격적으로 이제 뒀고, 이 정맥 주사 비타민 C가 과연 좋았는지에 관한 연구고요. 원래 임상 연구, 무작위 대조 연구가 2개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2개 연구를 합쳐서 같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임상 연구는 로비트 코비드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픈 코로나 환자들,
아주 막 중환자실에 가든지 아니면 막 인공호흡기 해야 되든지 이제 그런 환자들에서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는지를 봤고, 두 번째 임상 연구 리맵캡이라고 하는 이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덜 아픈, 그러니까 적당히 아픈 코로나 환자들에서 비타민 C가 효과가 있었는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마에 실린 연구 결과는 이 두 가지 연구 결과를 합쳐서 같이 보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일단은 굉장히 아팠던, 중환자실 찍을 정도로 아팠던 코로나 환자 결과를 봤을 때요, 오간 서포트 프리 데이라는 거는, 오간 서포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투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심각하게 아픈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간 서포트 프리는 이거는 길수록 좋은 거예요. 오간 서포트 프리가 짧을수록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오간 서포트 프리 데이가 비타민 C 군에서는 7일, 대조군에서는 10일입니다. 다만 근데 이 두 개 7일과 10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고요. 두 번째, 살아서 병원을 퇴원하는 비율. 요게 지금 보시는 그래프 C인데, 요 C의 비율이 비타민 C에서는 이 생존에서 퇴원하는 비율이 61.9%, 대조군에서는 생존에서 태어나는 게 64.9%. 약간 오히려 대조군이 좀 높기는 한데 사실 이 두 개도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하게 아픈 크리티컬 1 환자에서는 비타민 C 정맥 투여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가 결론인 거고요. 자, 이제 그닥 아프지 않은 환자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A 그래프를 보면요, 오간 서포트 프리 데이가 비타민 C에서는 22일, 그러니까 이거는 길수록 좋은 거예요, 없을수록. 오간 서포트 프리 데이가 대조군에서도 22일, 볼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서 태어나는 비율이 비타민 C군에서는 85.1%, 대조군에서는 86.6%로 비타민 C가 조금 낮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 군 사이에는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마 연구에서는 정맥 주사로 비타민 C 줘봤자 크게 더 얻는 거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조금 상반이 되죠. 메타 분석에서는 우리가 원내 사망률을 살짝 줄여주는 것 같다는 결론인데, 이 또 굉장히 대규모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는 정맥 주사가 비타민 C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왔고, 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사실은 이제 개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통 믿고 싶은 거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연구 결과로는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굉장히 아픈 사람에서는 약간 효과가 조금 있다는 논문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다만 그 하루 이틀 차이가 아주 유의한 정도는 아니다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재미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뭐 코로나 끝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은근 주변에 걸리는 사람 많으니까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